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일부진흥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 이제 어린이날을 앞두고 그래도 장 막판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과 상관없이 내 종목이 너무 안 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제 하루 휴일을 앞두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좀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치열한 수익률 대결 펼쳐볼 텐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시는 박팀의 수장과 두 분의 전문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비가 오고 돌풍이 불고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두 분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정재훈 전문가님이 지금 화면 속으로 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고 계세요? 글자를 좀 읽느라고요. 아, 좀 크게 키워드릴까요? 키워줄 수 있어요? 아, 그게 드래그 하면 되는데 못하면 제가 하지 말고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 오늘 예민해요. 오늘 왜 이렇게 박팀 예민하죠? 날씨가 네? 안 좋은데 박팀 분위기가 안 좋을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컨셉이 있다는 진행하세요. 말씀이시죠? 지금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두 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네. 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종목 자체가 네. 범상치 않습니다. 개인 지금- 포트가 안 좋으신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숫자를 보니까 네. 이 종목을 오늘 얘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밀당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우리 알겠습니다. 까꿍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네네. 벌써부터 오리온 잠깐만. 하시는데. 잠깐만, 박팀에서 흘린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중간에 방송 전에 뭐 흘린 모르겠어요. 거 아니에요? 까꿍님 까꿍님한테 뭐 얘기했어요? 유튜브 시청자분한테? 오리온 이러는데 전 유튜브 접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리온의 이렇게 아버지가- 오리발을 내민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자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두 분의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이제 박팀의 정재훈 위원님, 저희 두 팀의 저희 전문 위원님 모시고 박원재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를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팀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늘 두 팀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죠. 정도를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도를 걷는 팀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팀이 맞붙을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지체 없이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맞붙을 두 종목은요. 네, 역시나 잘 가는 페노션 대 오리온 홀딩스 붙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소리를. 아니 왜 신음소리야? 아니 왜 신음소리야? 이거 생방송 중인데 지금. 아니, 유출이 된 게 많네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누군가 오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해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하세요. 네, 오늘 박팀이 여러모로 좀 수모가 많은 가운데 오늘 페노션 대 오리온 홀딩스가 붙었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이름만 듣고도 나는 어느 쪽에 투표할지 정했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제 차례대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명불허전 박원재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 개인 포트폴리오를 보고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분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는 게 좋을지. 네, 정재훈 위원님 먼저 보자고 하시네요. 자, 지금 인상을 팍 쓰고 계시는데 편입이 된 종목은 지금 마이너스고 편입이 안 된 종목 중에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자, 이야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도하나님께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좀 오해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읽을까요? 지금 우리 그러면? 소녀분들 차트 킬 수 있는 분들은 도화 엔지니어링 일봉 차트를 한번 켜보시고요. 네. 지금 시장 때문에 조금 밀려 내려서 그렇지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해도 도화 엔지니어링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네. 근데 뻥치지 이게 이제 마시고요. 단순 어떻게 보면은 장 영향 때문에 좀 내려온 거니까 우리 소녀분들 정재훈 위원님의 이 클래스는 영원하니까 네, 시장 이거 때문이다.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봐요. 매수 타이밍이 왔으니까. 방송에서 근데 아까- 제안한 매수가보다는 근데 아까요 보지 말자며요 포트. 그러니까요. 오늘 솔직히 포스트를 제가 이게 방송 전에 포트폴리오 볼까 말까 고민했었죠. 시장 때문에 이렇게 좀 흘러서 그렇죠. 제가 이제 좀 안 시장 이기는 내보내면 안 종목 될까 없잖아요. 했는데 또 우리 맞아요. 전문위원님들께서 뭐 어떠냐. 근데 자신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저 죽을 주식이었으면 보자는 얘기 안 하겠죠. 시장이 빠져서 하는 건데
오늘 다 처음으로 주고 그럴싸한 말씀하셨어요. 빨리 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 포트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ISC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저거 아마, 어떡하죠? 네, IT 쪽이 좀 밀려내렸어요.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반도체 쪽과 특히나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의 투자는 돌이킬 수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러면 저 기업의 실적은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실적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들, 업황 자체가 좋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저렇게 빠지는 건 저 다문화는 신에 계십니다. 오. 그렇죠. 매수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기회거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항상 방송 보고 뒤늦게 따라가면은 수익률만 위에 올라가 있고 하면 네. 이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이렇게 수 시장 있죠. 안 좋을 때 마침 또 좋은 종목들이 매수가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 매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런 재밌는 또 우리 박다따블님이 항상 창조적인 응원글을 남겨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초코파이랑 바다 위에 화물차가 맞붙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무조건 자 저희가 우리 이기죠. 박다따블님 같은 경우는 창조 점수 2.5점 드릴게요. 좀 이렇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재밌는 댓글 달아주시면은 당첨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지금 유튜브 서울경제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재밌는 응원글 남겨주시고요. 원래 이 의식주 먹는 네. 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희 그렇기 CJ 때문에 제일제당 얘기할 땐 그렇게 안 그다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력이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오리온 홀딩스에 대해서 정재현 전문가님이 일발 발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온 발사! 홀딩스 투자 포인트 알려주시죠. CJ 제일제당은요. 아니 오리온 설탕 때문에 안 돼요. 설탕. 아, 설탕 때문에 안 돼요? 왜 네. 그러세요? 요즘은 당분을 좀 줄여야 돼요. 아이, 국 안 드시면 돼요. 오리온 힐링스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뭐 간단하게 그냥 저 PBR입니다. 네, 그게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이걸 자신감이라고 봐야 될지 지금 준비한 게 안 보여서 당황스러운 거라고 이게 봐야 될지. 예전에 한 7년 전에 네. 정재훈 위원님이 항상 상담할 때 했던 여러 가지 반복적인 말들이 있는데 침 튀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자산 가치 대비 밑에 내려 있는 종목 얘기할 때 항상 침이 많이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오리온 홀딩스 저 PBR 느낌 아시죠? 요거만 딱 보시면 이제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네. 좀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가치 투자를 좋아하는데 좀 올라 있긴 해요. 네, 사실 이게 올라 있긴 솔직하세요. 지금 네. 처음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올라 있긴 하고 이게 주유소에서도 미리 작년 연말 특집 했을 때 네,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군요. 네, 초코파이는 정이에요. 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 PBR입니다. 올라와도. 알겠습니다. 오늘 박 팀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저희도 질 수 없죠. 박원재 위원님의 개인 포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입이 된 종목 중에 현대글로비스 지금 3.5% 수익률 나고 있고 뭐 넥스틴이나 뭐 IT 관련된 이야기는 시장 때문에 좀 밀리는 부분이 있다고 앞서서도 박 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근데 편입이 안 된 종목들이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저게 좀 배가 아프네요. 가위바위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투표를 그때 더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그리고 드렸어야 됐는데.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보고 편입 안 한 거는 날아가고 되게 편입한 게 상태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주유소를 보면은 실전 투자하고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공감 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도 저 종목 봤었는데 꼭 네. 나를 안 태우고 가더라. 그러니까 제가 10개를 드리면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네. 꼭 안 되는 거 한두 개 들어가서 물렸다고 네. 하시는 분이 제법 있어요. 정말 예, 많죠. 그게 주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실전 투자,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포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지금 대체적으로 다 잘 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페노션이에요. 뭐 초코파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죠, 전문가님? 아, 초코파이 훌륭해요. 아, 네. 아, 맛은 있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만. 사랑이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입니다. 저 종목. 네. 사랑하는데 오늘 제가 갖고 오는 종목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페노션인데 아까 이제 자막이 컨테이너선 이렇게 돼 있는데 컨테이너선은 아니고요. 네. 벌크선. 벌크선. 요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해상 운임을 하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선을 따로 지어요. 그래서 그 규격화된 박스 TU라 그러는데 이거를 선적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할 때 이 박스 안에 수출 품목을 실어서 이렇게 옮기죠. 이게 이제 이거는 상하이 운임 지수에 적용을 받고
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 자체가 그냥 화물칸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석탄도 싣고 곡물도 싣고 네. 뭐 이렇게 나가는 걸 벌크라는데 이 벌커는 이제 운임지수를 발틱 운임지수 이렇게 발틱, 구별해서 네. 하는데 아이디어를 줄 시간이죠. 네, 그렇죠.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상하이 운임지수나 발틱 운임지수나 전부 3,000이 넘었어요. 이게 10년 이후고 발틱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투자 포인트는 감질맛 나게 조금씩 막 이렇게 흘리는 것으로 좀 합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는 투표 우리 시청자분들이 펜오션은 그냥 뺀오션 빼놓고 오리온 홀딩스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허,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요. 오늘 또 뺀오션이 올라오니까 네. 오늘 또 그 삼성중공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안 그래도 장 마감하고 많은 경제방송국에서 다루고 있던데 오늘 또 제가 채팅창이 확 네네. 뜹니다. 삼성중공업은 제가 네.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선주가 좋다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재무제표를 보세요. 삼성중공업 재무제표 추이를 보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15년부터 1조 5천억 영업적자, 적자, 작년까지 1조 적자. 누적적으로 자본 잠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예상된 미래였군요. 투자하는데 네. 왜 굳이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업황이 돌아선다래도 지금 수주받은 거는 선가가 마진을 남기기가 어려운 구조에 조선이 돌아선다고 하는 거는 도크가 차고 이제부터 받는 수주가 아마 엄청 그 하이 싱글 수준으로 업황이 돌아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전 자금을 메웠고 이제부터 돌아서는데 삼성중공업은 지금 재무 상태가 대단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빅베스에서 유상증자 오노를 포함한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도 업황이 6, 7년 동안 안 좋아서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유승을 할 확률이 많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기업을 투자할 때는 최소한 우리가 재무제표 한 번은 좀 보고 가면은 우리가 선택과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름만 듣고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중공업, 조선 뭐 좋다, 이제 네. 경기 돌아왔다, 수주 물량 돌아왔다 해서 좀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자에다가 유주까지 네. 동시에 때려가지고 다른 분들도 지금 공포가 있는데 제 방송을 안 보셨던 분이죠. 저 방송에서 몇 번 조선을 하되 현대그룹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업황은 돌아서니 업황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종목은 좀 선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자재가 훨씬 탄력이 좋을 겁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제 삼성중공업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러게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매매가 시작이 되는데 제발 사실 올라라. 네.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온오프하면서 유증을 하고 이번에도 유증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걸로 턴어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앞으로. 나름대로 면밀한 실사가 좀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업황과 또 별개로 종목 주가 개별 흐름은 또 개별적으로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주유소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건설 좋고 뭐 배 좋고 다 좋다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은 속해 있으면서 가지 않을지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주유소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팀과 박팀 붙은 두 종목 페노션 대 오리온 홀딩스 기억하시고요. 샵 0082번으로 어떤 종목이 더 잘 갈 것 같은지 어떤 종목을 우리 팀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지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주식 뇌구조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야기도 그렇고 시장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치니까 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진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키워드 좀 정리해보죠. 첫 번째 전문가님의 뇌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보다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해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공매도, 쇼티지, 공급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도 볼까요? 네, 박스라고 해주셨는데 박스권에 갇힌 지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쇼티지 또 나왔네요. 공매도 또 겹치고요. 저점 매수, 낙폭과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각각 어느 위원님이 적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장이 시장인지라 겹치는 키워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제가 이야기를 하실 때 바로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과열 종목 미지정, 공매 잔고는 오히려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키워드별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 개인 투자분들이 작년에 너도 나도 이제 다 같이 사면은 이제 상승을 하고 이제 크게 이제 수익의 즐거움을 맛본 분들도 있는데 지금 네. 시장은 딱 박스거든요. 어, 박스에서는 정말 수익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 PD님이 박스 적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적진 않았지만은 네. 저희 팀이 적었기 때문에 아, 네. 저는 그 박스에 대해서 조금 여기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쓰신 거 맞나요? 정재현 전문가님? 글쎄요. 합의가 안 된 걸로. 네. 예. 뭐 지수는 박스권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네. 사실 오늘 그 시장에서 요 며칠 동안 장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는 하루 종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고요. 어유, 네. 네, 혼자 하신 거죠? 방송에서 하신 게 그렇죠. 아니고.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면서 욕을 좀 했다가 한 1시 넘어부터는 좀 욕을 좀 줄였어요. 식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최근에 다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침 오전장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종목별로 변동이 더 컸어요, 사실.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이 포지션 이 수급적인 부분도 계속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아마 낙폭과대로 진입을 했을 거예요. 이미 코스닥 150 쪽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닥이냐 뭐하냐 이 부분들은 사실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그냥 지수는 여전히 그냥 박스권에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에 확 빠졌다가 아래 꼴을 달고 확 다시 들어올렸거든요. 네.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다가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뭐 이따가 좀 상당 뭐죠? 종목 이야기 다른 하겠지만요. 교집합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쇼티지라는 그 부분들을 좀 이게 적어놨는데요. 네, 어떤 쇼티지인가요? 어떤 쇼티지일까요? 반도체 이야기가 아닐까 쇼티지가 상당히 많죠. 반도체도 네네. 그렇고 여기저기 네네. 다 쇼티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품사들 뭐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직격탄으로 이제 맞는 것처럼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쇼티지, 반도체의 부족이라든가 얘기 나오고 원자재 쪽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적 확인은 꼭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매도가 과연 그렇게 위력이 있을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장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공매도가 아예 없었다라면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공매도라는 그 핑계 삼아서 오히려 시장을 좀 밀어내는 그런 핑계거리를 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정받을 핑계거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뭐 지수상으로 보면 월봉상으로 봐도 코스피가 6개월 연속 올랐어요. 네. 다시 또 이격이 벌어지는 상태였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빌미를 공매도라는 그 단어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좀 비교적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결국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시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올해 PER로 따져봤을 때 13배 수준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전 세계 평균이 19배가 좀 넘습니다. 그럼 상당히 좀 싸게 여전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왔다. 그래서 이 저가 매수라는 단어를 좀 쓰는 그런 적었는데요. 네. 여전히 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실적은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 부분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대감으로만 움직인 종목들은 분명히 그 거품이 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이 공매도에 좀 직격탄을 맞은 종목들을 보면 뭐 제약 바이오주들 대부분 그랬고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공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고평가 낙인이 좀 찍히는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분들이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좀 크게 갈릴 것 같긴 한데 여기 우리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시황보다 전략이라고 써주셨거든요. 이게 비슷한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경험해 보면 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투자는 뭘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게 얼마나 올라요? 얼마나 빠져요? 내일 주가 오를까요? 내일 빠질까요? 그렇죠. 공매도하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자, 이런 담론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저마다 이제 자기의 경험과 시황으로 시황을 얘기하죠. 시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사후 설명입니다. 사전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시황이라 그러지 않고 이제 전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하죠. 전망치는 각 증권사에서 연초에 연말 주가 전망을 하죠. 주초가 되면 2주의 주가 전망을 합니다.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네. 네, 반반. 반반. 그러니까 50대 50인 거죠?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망은 그럼 무용론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망이 필요한 거는 어떤 데이터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전망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보면은 지난주에 주춤주춤 코스닥이 빠졌는데 딱히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딱히 이유가 없이 주춤주춤 빠져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은 궁금해요. 왜 빠지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황으로 이러저러해서 빠졌다는 걸 쭉 설명을 할 텐데 지난주는 사실 누구도 명쾌하게 이래서 설명할 수 빠졌다는 설명을 안 했죠. 네. 그리고 다들 이제 공매도 재개 때문이다 때문에,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지 내려왔는데 시장 그냥 분석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빠질 때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보면 유난히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유난히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왜 빠지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빠지는지는 모르나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빠지는 건 겁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삽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건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은 분명하게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은 아래 꼴리 달린 양봉이 나왔을 때 시작하면 된다. 오늘 아래 꼴이 달린 양봉이 나왔죠. 네. 필요 조건이 성립이 된 거죠. 오.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 아래 꼴이 달린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왜 부족한가를 봤더니 예탁금이 29일 날 14조가 빠지는 일이 일어났죠. 이날 국내 청약사상 최대인 SKI 테크놀로지의 청약이 있었는데 81조가 몰려갔지요. 네. 예.
그나마 취약해진 매수세에서 예탁금까지 이동을 하다 보니 최근에 빠진 거는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서 우리가 호가창을 보면은 가격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매수 체결이 있고 매도 체결이 있어요. 네. 이거 좀 그림으로 보면 좋은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가격 형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이 약할 때는 가벼운 매도 체결로도 시장이 쭉쭉 빠집니다. 최근이 그랬고요. 최근에 어제 공매도 체결할 때 보면은 호가가 계속 따라오는 호가창이 많았을 거예요.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업팅부를 벗어나기 위해서 호가가 얇으니까 매수 호가가 얇으니까 누가 툭 치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럼 위에 있던 매도 호가가 바로 내려옵니다. 업팅률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최근의 하락은 시장이 얇아서 그렇게 많지 않은 매도 물량에 그냥 내려앉은 거기 때문에 딱히 최근의 하락을 의미 둘 필요는 분석적으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항상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자 자신이 자기의 스타일을 정해야 돼요. 나는 투자를 할 건지 매매를 할 건지를 정해야 내 전략이 나옵니다.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침에 호가창을 뚫어보고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보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매매를 하는 사람이 기업 분석을 하면서 3분기에 업황을 본다는 것도 아주 어색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 이제 서울경제도 전문가분들이 여러 계시지만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맞았다 틀렸다를 주로 보시겠죠. 그렇죠. 저 사람 말이 맞았어, 틀렸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고자 하는 논리, 그 다음에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다 투자 철학이나 자기의 이 매매를 내면 매매에 대한 그런 직관적인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을 보고 포커싱을 보면 스스로 본인이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매에 맞는 사람인지 투자에 맞는 사람인지를 보고 가급적이면 한쪽을 정해서 정진을 해 나가시는 게 연차가 지나갔을 때 투자하는데 좀 시행착오를 줄이는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서울경제TV에도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전문위원님들 많으신데 나와 맞는 스타일의 전문가를 찾는 것도 이것도 이 주식시장에서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팀은 정도를 걷는 팀이라는 점, 투자를 하는 팀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네, 오늘 종목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투표하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이 페노션이고 키워드로 해운을 또 따로 섹터를 넣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는 철강, 제가 섹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해운. 이번 주는 해운. 네. 이게 이제 공급망하고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아까 이제 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나와요. 쇼티지라니.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설비 증설을 해서 공급 과잉 때문에 몸살을 앓았는데 느닷없이 웬 쇼티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재작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왔던 미중 무역 분쟁이 기술 분쟁을 거쳐서 중국이라는 국가를 좀 서플라이 체인에서 좀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중국의 공급망을 자꾸 대체제를 찾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못하죠. 그렇죠. 반도체도 실질적으로 세계 공장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좀 해보려니까 부품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국제 비교 이론의 무역 이론을 통해서 한 국가가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다. 서로 경쟁력 있는 걸 잘해서 서로 무역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면 된다가 지난 40년 동안의 질서였는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 나라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미국도 생산 공장을 미국에 지라는 요구를 하고 리쇼어링. 그렇죠. 자기들이 안 되니까 타국을 팔목 비틀어서 우리나라에 공장 지라래고. 무섭네요. 네. 네, 유럽도 그러고. 그렇죠. 이게 이제 기회이자 위기인데 대한민국에는 대단한 기회로 올 겁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단한 기회로 올 겁니다. 주식 투자는 이러한 기회를 봐야 돼요. 어떠한 기회가 올지는 이제 앞으로 진행해 봐야겠지만 네. 다 죽었던 해운이 선사가 죽어서 우리는 2개의 국적사를 파산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부랴부랴 재건한 게 H&M인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설 줄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국제 무역 질서하에서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로서 다시 올라가는지 이런 걸 같이 맞물려 보시면 네. 주식 자체보다도 보다 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지난주에 철강, 이번 주에 해운, 또 이런 쇼티지 분야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거를 한번 탐색해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정말 저도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 해운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굉장히 올드한 산업군이다라고만 여겨져서 이제 앞으로는 사양길을 걸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자국에서 모든 걸 어떠한 섹터군들인지 산업군들인지 다 각 나라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이제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자체의 플랫폼화가 되면서 또 다른 파이가 열린 그게 거잖아요. 변화예요. 그렇죠. 이런 변화에 따라서 미리 좀 선점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간 집계가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배보다는 오리온홀딩스 그 초코파이를 더 많이 드셔보셔서 그런 걸까요? 저녁 시간이라서 그러니까요. 출출하셔서 그러실 거예요. 자꾸 그 음식으로 꼬드겨서 그런 것 그 같은데. 역사적으로 볼 때요. 네. 먹는 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의식주를 아니, 이길 수 자세가 있는 이렇게 거고요. 삐딱해요 오늘. 아니 잘 나가는 건 오리온 아니, 홀딩스인데 허리가 왜 아파서. 피디님이 거만하신 거예요? 거만한 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죄송합니다. 오늘 화요일이라 화요일이라서요? 화요일에 비까지 내리고 내일 또 어린이날이라서 허리가 아픕니다. 우리 저희는 또 어른인데 무슨 그 상관이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오늘 좀 많이 안 놀러 오시는데 그래 이제 심심하신 거예요? 자녀분들하고 내일 놀러 가셔야 되니까는 그렇죠. 지금 부랴부랴 빗속을 뚫고 지금 여행을 가시는 것 같은데 여행 가시면서도 유튜브를 틀어서 주유소를 시청하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훈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저녁에 출출하실 텐데 네? 오리온홀딩스 두 번째 따끈따끈한 포인트가 네.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해 주시죠.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면 지주사들의 주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아요.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했을 때 주유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유튜브에. 거기에 다 지주사들 몇 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종목 보면 아마 52주 신고가는 다 갔을 거예요. 그 이유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리온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정재원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죠. 아까 내구조 할 때 시장은 지금 하락할 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으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숫자가 찍히는 저평가받는 기업에 투자해라. 그중에 오리온홀딩스는 또 으뜸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이 먹는 거 제가 하도 얘기했더니 지금 이거 지금 방송에서 혹시나 또 광고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말은 못하는데 그 검은 파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검은 파이.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는 얘기해도 네, 브랜드가 아니기 버버리 때문에. 얘기해도 괜찮아요. 조용하시고요. 자, 아무튼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인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우리 제작진분들한테 부탁하지만은 게릴라 이벤트보다는 제가 재밌게 채팅하시는 분들을 조금 당첨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또 어린이날이고 비가 또 내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참여를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지금 좀 당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응원 보내주세요. 될 수 있으면 유튜브로 참여하셔가지고 다 같이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박따따블님이 원래 박팀이셨는데 네. 오늘 그 펜오션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와. 하시면서 이쪽으로 옮겨가셨는데 네. 우리 박따따블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고 10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니, 말씀드리지만은 두 팀 응원하면 경고인가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 경고 많이 받으신 분은 저하고 전화데이트 5분 합니다. 와, 진짜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또 5분간 속삭여 주시나요, 피디님? 그거는 비밀이고요. 네. 그리고 항상 또 저희 박팀 응원해 주신 우리 꿀박님이 검은 파이 전혀 초코파이가 유추가 안 되는 게 함정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펜오션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우리는 네. 정도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흐름에서 초코파이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편파 방송이라는 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옳소. 왜냐하면 저녁이니까 출출하시니까 뭐 검정파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산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초코파이 수출하려면 화물에 선적해야 되는데 컨테이너선이고 그 원료를 실는 곡물 요게 벌커인데 요거 이제 펜오션이 합니다. 네. 간단하게 또 팁을 드리면 컨테이너하고 이제 벌커는 운임 체계가 좀 틀려요. 컨테이너는 그냥 노선 버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스팟 운임이 바로바로 반영돼요. 그래서 상하이 운임 지수가 반영되는 게 바로바로 반영돼서 실적이 그대로 찍힙니다. 그래서 H&M은 실적이 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지금 찍히고 있죠. 근데 아쉽게도 펜오션은 바로 찍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면 산지가 뻔하고 수입업자가 뻔해요. 그래서 펜오션만 해도 이제 포스코나 뭐 이렇게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석탄 이렇게 철광석 칼라려면 이제 석탄이 필요하죠. 이런 걸 계약을 맺는데 1, 2년 계약 맺는 게 아니라 뭐 10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팟 운임이 3천에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임 레그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업황 좋다라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오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황이 일시적인 업황이면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시적일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펜오션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13년에 펜오션도 이제 할인으로 넘어가서 적자나던 기업이 14년부터 꾸준히 이익을 내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 내왔어요. 네. 그런데 운영하는 선대가 한 200대 넘으니까 굉장히 볼륨이 있습니다. 한 2조 4천억, 5천억 이렇게 해요. 그러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업황이 이렇게 좋으면 기존에 있던 장기 계약은 차치하고라도 돌아오는 계약은 당연히 높아질 거고 네. 신규 중고선이나 용선 투입을 고민합니다.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아마 2, 4분기부터는 좀 숫자가 표시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업황 대비해서 크게 표시가 안 났고요. 2, 4분기를 보면은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이 컨센이 아마 계속 바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조금 조정이 있어서 매출이 6,200억에 600억, 1, 4분기가 6,400억에 569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다라는데 별론데 이럴 수 있어요. 네. 아마 2, 4분기부터 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00억에 7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은 이제 용선, 신규 용선을 투입할 거냐. 지금 투입하면 스팟 운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단히 기여도가 클 겁니다. 그래서 펜오션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지만 네. 여전히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팀에서 오늘 또 저희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실적이 찍히는 종목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페노션이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좀 오리온의 특징적인 게 그 맛있는 초코파이보다는 네. 페노션이 없으면 초코파이도 퍼다 나를 수 없다. 곡물을 안 갖다 주면 그렇죠. 안 갖다 주면 초코파이도 자꾸 만들 수 팝팝한 없다. 점 들어가면 곡물 못 받습니다. 자, 네, 어차피 맞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까지 투자하기 싫고요. 네.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잠깐만 열고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상상도 못한 우리 또 곳이네요. 이게 모노님께서 네. 아버님이 주유소 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셨는데 잘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 주식 하는 거 잘 따라 배우셔서 이 재테크도 배우시면 좋으니까 아버님하고 재밌게 시청하시고 아버님 닉네임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벤트 당첨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외가 될 수 있는 닉네임이 있는데 그분만 아니라면은 우리 또 이게 모노니 아주 반갑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어쨌든 제가 박원재 전문위원님은 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또 너무 밉산 오해하지 캐릭터로 마시고요. 네, 남을까봐. 너무 또- 알겠습니다. 우리 박 PD님이 생각보다 정말 여려요. 그 초코파이 안에 마시멜로우처럼 좀 여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어느 종목으로 투표를 하실지 마음을 정하셨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주식 내구조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원재 전문가님 시황보다 전략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키워드로 해운 찍어주셨습니다. 사상 최대 운임이 지속되고 있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재훈 전문가님은 이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이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쇼티지가 나는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기업의 실적 확인이 필요한 섹터, 업종을 좀 더 눈여겨봐야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종목 집합소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HMM 이름을 역시 올렸네요.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카카오, 휴마시스, 남양유업, 이트론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볼까요? HMM, 셀트리온, 금호석유,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캐몬, 한화투자증권, 우선주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은 시청자 접수 종목인데요. 정말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페스, 두산인프라코어, 코이버, 현대로템, PI첨단소재, 세아베스틸, 바이오스마트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가장 많이 겹친 종목들 추려보겠습니다. 네, 굵직한 종목들이 오늘 나왔네요. 8만전자에 갇힌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목 이야기할 게 정말 많아서 간단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의 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자꾸 파는 걸 보니까 저기 90층 이상에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쇼티지 계속 나고 있다는데 왜 삼성전자 8만전자에 갇혔는지 설명해 주실 분. 네, 정재현 전문위원님이 네, 하신답니다. 절대 올리지 않으시는데요. 사실 이게 삼성전자 이 쇼티지 얘기는 뭐 계속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디램 가격의 상승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가 좀 수혜를 더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과거 이 빅사이클이라고 불렸던 2018년도 대비해서 실적은 그렇게 그 자리대를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이 쇼티지에 대한 얘기,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은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근데 명확한 부분들은 사실 이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이 적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1분기 때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돌아서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9만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은
작년 말경부터 이 삼성전자의 EPS 증가치가 좀 감소되는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그런 사항들이었었고요. 이제는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그러한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고 3분기가 좋은 점진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되는 뭐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좀 더 포가 좀 더 넓혀보면 현대차와 기아, 뭐 이렇게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가 버텨준다라는 것 자체는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그나마 좀 제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 지수를 박스권적으로 좀 보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당분간은 좀 박스권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민주 있죠. 현대차. 뭐 사실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와 상관없이 너무 자동차는 잘 팔고 있어서 이 주가가 언제 좀 더 펑 하고 갈지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재 의원님? 펑 하고 갔으면 좋겠죠. 네. 과연 언제 펑하고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급하죠. 조급합니다. 왜냐면 나의 투자한 금액이 빠른 시간 내에 돌려받기를 원하는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9만 원에서 올라올 때는 돌아오는 업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올라간 거는 애플카라는 꿈이었죠. 그러면 현대차의 성격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겁니다. 미래차에 대한 꿈 and 돌아서는 실적 두 가지를 봐야 될 텐데 미래차에 대한 꿈은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꿈이 아니죠.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합정 연행을 통해서 네. 누가 헤게모니를 갖느냐 이거 이제 시작이니까. 러브콜 많이 받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한 3년 내지 5년을 봐야 되는 꿈.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차 그룹은 그 꿈을 그 DNA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그 꿈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꿈은 계속 가니까. 그런데 그 꿈이 싹 사라질 무렵에는 실적을 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적이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계속 뭐 3월 달도 사상 최대, 4월 달은 드디어 10년 만에 월 15만 대를 넘게 팔았다고 하지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동차의 주무대는 미국이고요. 지금은 중국. 미국과 중국이 G2입니다. 중국은 이제 정말 침투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미국마저 놓쳤으면 현기차 그룹은 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코로나 이후에 서브라인과 신차 라인업이 정말 대응이 잘 됐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건 이제 재물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토리보다도 재물을 볼게요. 재물을 보시면 뭘 보나요? 보면은 추계치를 보면 좋아요. 현대차 그룹이 9년부터 12년 동안의 빅사이클을 그릴 때를 보면 매출 줄과와 영업 효율을 봐야 됩니다. 이때 미들 라인의 영업이익에서 두 자릿수까지 넘나들죠. 이게 이제 12년 넘어가면서부터 관리비가 막 들어가면서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져요. 급기야 작년에 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공장 돌리는 거에 의미를 두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현대차는 좀 힘든가 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자, 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영업 이건 뭐야 좀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이 동안에 딜러망을 구축하면서 비용을 많이 썼어요.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도 올해 기대되기로는 제법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비싸냐? 이제 본질적으로 와서 과거에 꿈이 없던 시대의 현기차와 지금 꿈을 가진 현기차의 평가는 달라져야 할 겁니다. 평가 잣대가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 기업만 박한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현기차가 지금까지 평가받았던 거의 하위 수준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가의 방법을 좀 바꾼다면 시장 평균 퍼보다 쌉니다. 그리고 BPS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 난 거는 타격을 줄 겁니다. 언제부터요? 2, 4분기 때 좀 타격을 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국민주라고 불리는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눠본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외인을 기다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조정기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 대체 좋다 하는데 언제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SUV와 신차 라인업이 이끌고 있지요. 판매량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쇼티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 체크가 계속 필요하고 과거에 이 자동차 산업을 갈랐던 이 잣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박 PD님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신가요? 네? 네, 흐름을 끊으셨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행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도팀이 열심히 이야기할 때 자꾸 딴짓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행해 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오늘 좀 종목 감정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까 그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또 공감 100% 되는 게 네네. 조선주에서도 다 좋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옥석 가리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현대가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품 명품이라는 코너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만든 프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기획 의도를. 네, 옥석 가리기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선주도 다 좋지만 그 노란톡으로 좀 체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노란톡 지금 나가고 있죠? 서울경제 주유소 공식 채널입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조선업종 사고 싶은 거 다 올려놓으세요. 배우조선해양 뭐 많잖아요. 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현대중공 이렇게.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감정을 받으시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주유소 노란 톡방에 빨리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감정해드리는 진품 명품 코너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또 놀러 오셔갖고 채팅 쳐주시는데 네. 이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해서 또 실속도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유소를 좀 100%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죠. BH,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캐몬, 한국선제 지금 도착을 했고요.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MC넥스, 세아제가, 황금 ST, 삼성 SDI 여러 가지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놀러와 주신 우리 앵커님들 중에서 한 앵커님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SNS 친구라서 알거든요. 누구요? 네, 수정 앵커님이 BH를 제가 가지고 네, 그러면은 종목을... 또 잔소리의 또 대가죠. 또 우리 또 서울경제 또 우리 식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또 우리 주식계의 잔소리 네. 곱하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큐. 네, 많이 혼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종목이죠, 정말.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냥 한마디만 해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죽어봐 이러고. 그냥. 좋아 죽어라는 얘기시죠? 예? 좋아 죽는다는 얘기죠? 그 원치 않는 장투 들어가게 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끝인가요? 네. 우선 봐야 될 게 오늘 BH가 밀렸던 부분들이 실적 발표가 나왔었어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장중에 9%가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PCB 쪽의 기업인데 그래서 이게 왜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가, 쇼크가 나왔는가를 확인을 했어요. 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슈는 우선 BH가 쇼티지의 영향권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삼성 쪽의 휴대폰의 생산이 1분기 때의 반 정도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쇼티지의 영향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 손실이 더 커졌던 부분들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증설에 따라서 이 지금 영업 손실이 좀 더 확대가 됐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휴대폰 부품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적 확인은 필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아마 이 부품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에 직접 전화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부분들은 이 친구가 2분기도 적자가 나올 거예요. 아이고, 네. 2분기도 적자가 나올 건데 적자가 나오는 이유는 비수기예요. 비수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안 좋은데 3분기 때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이 될 거예요. 아마 매출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 매출을 찍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3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데 이유는 애플에 대한 물량이 늘어났어요. 그거 부분들 그다음에 삼성 쪽에 있어서의 물량 또한 마찬가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폴더블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물어보니까 이제 폴더블은 액정이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휴대폰을 2대 생산하는 것과 맞먹는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폴더블이 많이 팔릴수록 BH는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3분기 때부터는 돌아설 건데 이게 작년의 분기 실적을 보면 똑같아요. 작년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때 35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고 2분기 때는 적자를 기록했었어요. 근데 작년 3분기 때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4분기 때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가 나올 거고 3분기 때와 4분기 때의 실적이 꽤나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빠졌어요,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올해 연말, 그러니까 4분기, 3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를 좀 보게 되면 쇼티지 쪽은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가를 얼마 정도로 다시 재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문가님. 지금 그냥 이 감정을 하기 위해서 이 종가가 오늘 16,500원이었어요. 16,500원인데 16,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가가 매수를 그렇다는 해봐도 거고.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가로 보게 되면 올해 형성됐던 고점 자리대 한 25,000원 정도? 뭐 그 자리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은 길게 본다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BH 그럼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BH 감정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면 감정가 25,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한 줄 정리 가보죠. 네, 길게 본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도팀의 박원재 위원님도 하나 정도는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볼까요? 글쎄요, 뭘 볼까요? 눈에 띄는 거 있으세요? SK 이노베이션을 한번 볼까요? 네. 요새 이제 핫 이슈죠. 이게 2차 전지 섹터는 뭐 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데 이 가는 길이 참 순탄치가 않습니다. 노이즈가 많아요.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 업체 국내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LG화학과 소송을 붙었죠. 그래서 뭐 이게 당연히 체결될 줄 알고 네. 근데 이게 끝까지 갔어요. 결국은 양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네. 타결을 시켜줬죠. 중요한 건 타결이 됐습니다. 4월 11일 날 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송 노이즈는 끝났고 업황 본질로 봐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정유 사업을 본업적으로 하고 있고요. 윤활유 사업도 하고 있고 자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모에 대박을 친 SKI 테크놀로지도 자회사로 갖고 있고 그런 데서 이제 현금 조달이 돼요. 소송 결과로 2조를 합의를 했죠. 1조는 현금 지급하고 분할로 1조는 러닝 게이트로 지급하고 아마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비용은 아주 적절하게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보면은 지금은 가장 아랫단에 있는데 향후 3년, 5년을 보면은 오히려 삼성 SDI를 뛰어넘는 설비 증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배터리는 뭐 내재화를 하겠다, 뭐 우리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면서 소음을 주지만 그렇게 쉬울 거면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그냥 하지. 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LG화학과 SDI가 배터리 사업을 시작한 건 90년 초였어요. 그때부터 연구 개발하면서 시제품이 나온 게 2000년 중반이었고 그런데도 아직도 화재가 나면은 책임 소재를 가지고 다툽니다. 배터리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고도 볼 수 없지만 절대 낮은 게 아니고요. 핵심은 안전입니다. 그 안전에 있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이번에 이제 분리막을 통해서 대단히 경쟁력을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배터리 출고된 것 중에서 화재 안 난 배터리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유일하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성장성과 그런 밸류를 하기가 지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적자였어요. 이제 돌아섭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퍼밸류로 하면 35배 뭐 이 정도인데 비싸지 않습니다. 타 업종 대비 앞으로 성장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순수하게 갖고 있는 정유 사업이나 윤활유 사업 이런 밸류 체인만 해도 자산 가치 실적 배도 한 15조는 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새 SOL 올라가는 거 보면은 15조도 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분은 지금 뭐 한 7, 8조 쳐준다는 건데 비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길게 보면 감정가는 얼마까지 볼까요? 뭐 한 40만 원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오. 네, 40만 원 받아도 될 것 같고 네. 다만 뭐 이제 이게 주식이라는 게 미래를 땡겨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당장 실적이 나와? 그럼 아닙니다. 근데 내년만 넘어가도 달라질 거고 이미 수주받은 계약금이 기억이 안 나는데 70조인가 60조인가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수주 이런 거를 걱정한 게 아니라 앞으로 증설 대응을 통해서 얼마나 대응할 건가와 과연 마진을 적절하게 확보하느냐 요것만 추이를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 진품 명품의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바로 정리해 보시죠. 네, 감정가 길게 보면 40만 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장을 믿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일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문자 투표 잊지 않으셨죠? 페노션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두 종목 중에 더 나에게 와닿는 종목 지금 바로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2부의 수익률 대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